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승린 의회 사무과장님 현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회 사무과장 최승현입니다. 먼저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7일 제1차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안정열 위원님, 간사의 유광철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9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반인숙 의원, 간사의 송미찬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26건의 안건이 심사 보고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이 심사 보고되었습니다. 참고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성시 지역축제 지원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진행 순서는 배부된 의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16일 신청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발언은 시간은 10분 이후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철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 시민 여러분,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김보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도 양성 원곡을 지역구로 하는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유광철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 방역 활동과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바른 의정을 펼치시는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발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안성시가 더 이상 방만하고 안일한 행정을 끝내고 앞으로는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성시가 지난 8월 31일 홈페이지에 공시한 2020년 살림 규모를 보면 1조 6,109억 원으로 2조 원 살림 규모를 향해 나아가고 풍요로운 안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 세출은 1조 6,026억 원에 불과해 지난해 안성시가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4,483억 원에 달합니다. 안성시의 세수가 최근 몇 년간 1년에 수천억 원의 예산이 늘어나며 몇 년 전만 해도 돈 없는 도시라는 말을 들었던 안성시가 이제는 돈이 많은 풍요로운 안성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성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은 늘어난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지 못해 무능한 안성시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안성시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재산세와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급등하면서 늘어나는 안성 시민 등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성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2016년 85만 원에서 2020년 114만 원으로 늘어나 5년 만에 1인당 30만 원 정도가 늘어난 셈입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거둬들인 국세는 867조 9천억 원이었던 반면 문재인 정부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거둔 국세는 1,138조 원에 달했습니다. 무려 국민들에게 국세를 270조 1천억 원이나 많이 거뒀기 때문입니다. 가장 증가한 항목은 종합부동산세로 2013년 1조 2천억 원이었던 세금이 2020년 3조 6천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가격 폭등과 세금 폭탄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안성시가 늘어난 예산을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248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919억 원보다 1328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안성시의 이처럼 넉넉한 세수를 확보한 배경에는 늘어난 지방세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조세 정책의 실패로 인한 세금 폭탄으로 거둬들인 국민의 혈세가 있어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성시는 시민들의 혈세를 너무나 방만하고 안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분석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 예산안을 보더라도 안성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예산과 김보라 시장님의 공약사항,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선심성으로 의심되는 예산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김보라 시장님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삶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성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재정안정화기금 1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무엇입니까? 안성시가 돈을 사용할 것이 없어 남은 예산을 적립하는 기금입니다. 이번에 적립한 120억 원에 지난해 적립한 300억 원을 합하면 420억 원에 달합니다. 시민들은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안성시는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포기하고 420억 원이나 되는 혈세를 시 금고에서 썩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시가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 제3회 추경 예산에 편성한 예비비가 기정 예산보다 15억 원이 증액돼 110억 4,014만 원에 달합니다. 또한 시민들을 위해 편성한다던 안성시 재난기본소득은 17억 원이나 사용하지 못하고 삭감했습니다. 인건비는 기정 예산보다 10억 원이 넘게 증액돼 안성시 총 인건비가 914억 원으로 1,000억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국민의힘 시장 재임 시절인 2017년 666억 원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집권하면서 2018년 734억 원, 2019년 770억 원으로 증가했고 김보라 시장님이 재임 첫 해인 2020년 816억 원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는 914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집권한 이후 매년 100여 명의 공무원이 늘어나면서 인건비 예산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시민들이 선출한 민선 시장이 시민들을 위한 시장인지 공무원들을 위한 시장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안성시가 편성한 예산이 시민들의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본 의원은 의문입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어 시민들이 참여하지 못하는데도 안성시는 16억 원이나 투자되는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를 강행해 시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보라 시장님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는데도 올해를 3개월 남겨두고 제출된 이번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에 읍면동을 돌며 시정 설명회를 하겠다며 행사 운영비 2,4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지만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이 하는 행사는 모두 취소하면서 안성시가 하는 행사, 시장님이 하고 싶은 행사는 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보라 시장님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태산 산수화 방음벽 공사비는 지난해에는 100억 원이라고 하더니 이번 제3회 추가 예산에는 165억 원으로 늘어났고 안성시 예산도 45억 원에서 69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안성시가 최초 아파트 건설 회사와 방음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지난해 100억 원이면 된다고 했던 예산이 1년 만에 165억 원으로 증가했다는 것은 안성시가 너무 안일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안성시의원님들이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예산은 승인해 주셨지만 다시는 이러한 행정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성시는 지난해 김보라 시장님의 공약 사업이라고 2억 원의 용역비를 편성해 안성시 호수관광 델타 용역을 실시하더니 용역을 마치고 나자 이번에는 개별 호수별로 용역을 또 실시하겠다며 이번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칠곡저수지 기본계획 용역비, 호수마을 조직화, 아카데미 실시 용역, 호수관광, 델타 사업 출범식 행사 용역 등 안성시 호수관광 델타 신규 예산 3억 5천만 원을 편성해 내년 시장 선거용 예산으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안성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이 예산은 아니다라고 판단해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뿐만 아니라 행정기구 운영에서도 행정기관을 대신해 주민들과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준공무원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읍면동 이장님들의 업무를 행정과가 아닌 소통협치 담당관으로 이관해 이장님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통협치 담당관으로 업무를 이관하면서 그동안 개인적인 시간을 포기하고 불철주의 안성시 행정을 위해 노력했던 이장님들과는 소통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해 불통 행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안성시 이장님들과 협의도 안 한 채 주민자치회를 15개 읍면동에 만들겠다며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안성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연간 1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안성시는 올해 양성면과 대덕면에 시범 시행을 추진하면서 시범 시행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무리하게 조례부터 제정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안성시의회에서도 시의원님들이 이번 시범 시행 조례안으로 수정에 의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곡면 성운리 동물 화장장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료에 명백한 허위 자료가 있었음에도 조건부 의결을 해주었습니다. 안성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 사업자의 편에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사실을 밝혀내고 동물 화장장의 철회를 요구하자 다시 심의하면 된다는 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 사업자를 감싸는 안일한 행정을 반복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안성시의 예산은 시장님과 공직자의 돈이 아니라 시민들의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성시 권한은 시장님과 공직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들이 위임해준 권한입니다. 김보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기를 당부드리며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6항까지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건의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정열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에 회부되었던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미리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대동면, 양성면이 행정안전부의 시범 실시 지역으로 선정된 상태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보완점을 찾아가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되어 의원님들의 고민 끝에 제3차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안성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명확히 하고자 심사보고서 10조과 같이 제명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안성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본 조례와 관련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른 시행착오 최소화 방안 모색과 더불어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의 초석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성시 사무의임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안성시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성시 한국 수화 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성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 안성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하는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성시 보건소 지역 보건의료 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결과 중복되는 법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어 심사 보고서 46조와 같이 안 제2조 제1항에서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바목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안건으로 심의한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 사후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건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견서는 심사보고서 65쪽과 같습니다. 다음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21년도 제4차 수습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1-19호 금강면 테니스장 조성공사 2021-20 금북정맥 국가생태평화탐방로 조성 변경 역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복지재단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사후 동의안, 안성시 무한 돌봄 네트워크 팀 민간 위탁 동의안 역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공공용 실내 놀이터 민간 위탁 동의안, 국공립 가칭 디자인 시티 블루밍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국공립 원곡면 제1오투 그란더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 국공립 어린이집 낙원 어린이집 외 10개소 민간 위탁 동의안 역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했습니다. 다음 안성시와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간 공도 지역 초중 통합 운영 신설 학교 내 학교 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협약서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비 부담이 과도하게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미양 개정관 도시계획 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권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견서는 심사보고서 117쪽과 같습니다. 다음 양성 도곡 3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권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견서는 심사보고서 124쪽과 같습니다. 다음 양성 장서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권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했으며 의견서는 심사보고서 129쪽과 같습니다. 다음 안성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역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6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사무이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성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성시 한국소아언어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성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9항 안성시 보건소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성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 사후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안에 대한 회의 의견에 제시한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19호 금강면 테니스장 조성공사를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제4차 수시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20호 금북정맹 국가생태 문화탐방로 조성사업 변경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기 복지재단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사후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성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공공형 실내 놀이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국공립 가칭 디자인시티 블루밍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국공립 가칭 원곡 제1 오트 그란데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국공립 어린이집 낙원 어린이집 외 10개소 민간 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안성시와 경기도 안성교육지원청 간 공도지역 초중 통합운영 신설 학교 내 학교 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 협약서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미양 개정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성 도곡 3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양성 장서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안성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반인숙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잠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유광철 의원님이 한 거와 중복이 되는 점이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회 위원장 반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장이 제출한 안성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와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재원이 추경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에 대해서
타당성과 시급성, 연도 내 집행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사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조 919억보다 12.16%인 1,328억 원이 증액된 1조 2,248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확정 이후 지방세 수입,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와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보전 수입 등의 세입 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 결과 세출 예산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 예산, 중복하여 편성된 예산, 사전 행정 절차를 미행한 예산, 사업의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예산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삭감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9개 부서 16건의 사업 관련 예산을 조정하여 12억 4천만 원을 삭감 수정 의결했고 내역은 미리 나눠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소조정표 및 추경 예산안 심사보고서 10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된 권고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산 편성 사전 절차 이행 문제입니다. 근본에도 7곡 노을빛 호수 조성사업 기본계획, 고3저수지 수질 개선 사업 실시 설계비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매번 회기 때마다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명목 아래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또다시 제출되었습니다. 사전 절차 이행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사와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은 본 예산 편성 전에 종합관리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는 사업 추진 현황을 판단한 뒤 편성했어야 할 사항입니다. 추경 예산에 공공청사 예산이 3개나 편성된 것은 공공청사 종합관리 계획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공공청사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시기 바라며 향후 청사 유지 관리 및 공공시설 기능 보강 사업 등은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본 예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출 수요를 정확히 판단하여 규모 있는 재정 수립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라며 불효불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성시와 한국도로공사 간 재정부담 협약을 통해 추진하는 태산 산수아파트 교통소음 저감시설 설치 위탁 사업은 처음부터 교통소음으로 인해 제기된 민원으로 원인을 제공한 초기 아파트 건설사에서 부담하고 이후 상황 변경 시에는 한국도로공사 측에서 예산을 부담하여 해결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지역 민원 해결 차원에서 사업 추진을 진행하였으나 도공 측은 2차에 걸쳐 수시로 이런저런 재정부담 협약을 핑계로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던 총 사업비 중 11을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또다시 69억 1천만 원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로 인하여 두고두고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정책 수립 시 공정한 세부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항을 말씀드리며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의 총 예산이 1조 2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늘어난 만큼 안성시가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적인 예산 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필요로 하는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예산안 편성에 철저를 기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문화체육과 소관 안성천변 문화예술 거리 조성 사업은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후에 추후 예산을 재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근본 예산안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등이 소외되는 사람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성시의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본 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자체 삭감하여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과 제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안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1년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보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원주 의장님을 비롯한 안성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계면 평촌마을 통로 암거 확장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 공사는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과 경부 및 중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경기 북부로부터 충청권의 고속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사업이며 고속도로의 총 연장은 128.1km이고 2016년 착공하여 2024년 6월 준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를 통과하는 구간은 고산면 쌍지리에서 서운면 삼평리에 이르며 연장 26.9km, 폭 30.6m, 왕복 4에서 6차선으로 개혁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노선과 교차하는 횡단도로는 총 38개소로 국도 38호선을 포함한 법정도로 16개소, 농로 및 비법정도로는 22개소입니다. 이 중 비법정도로에 해당하는 평촌마을 횡단 암거 확장건은 향후 주변 여건 변화와 교통량 증가 등을 대비하여 횡단 암거 폭을 4.5m에서 6m로 확장 요청한 사항입니다. 평촌마을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었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중재안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2021년 8월 10일 민원 수용이 어렵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후 주민들은 안성시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는 추진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우리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판단한 사항을 무시하고 안성시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다면 분명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민원 구간은 농로 폭이 3m이므로 통로 암거 확정만으로 2차선 도로 기능이 확보되지 않아 농기계 등의 교획로로 불과하며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통로 암거 양쪽 끝에 교획로를 설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도 38호선의 정체를 대비하여 우회도로 기능을 확보하려면 전체 구간의 도로 확장이 필요하며 수십억 원의 도로 개설 비용이 소요되고 국도와 근접하여 교통량 분산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안성맞춤 나들봉과 국도 38호선 차량 증가에 대한 대체도로로 보계면 내방리와 가사동을 연결하는 보계면 농어촌 도로 리도 207호선을 신규 개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 계획 없이 민원 발생 사유로 통로 암거를 확장한다면 유사 민원 발생 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며 상급도로 공사 시 선례가 되어 안성시 부담은 가중될 것입니다. 따라서 평촌마을 통로 암거 확장은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며 요구사항 해결은 어렵지만 안성시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으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중면 장암리 및 화곡리의 중부고속도로 통로 암거 협소에 따른 불편사항은 타당성 영역을 통해 공법 검토와 사업비 산정 등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황진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도지역 초중통합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학교시설 복합화 계획, 그동안 검토 과정,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도지역 초중 통합 운영 학교 설립은 공도 숭들이 5번지 일원의 유치원 2학급, 특수 2학급, 초등학교 18학급, 중학교 17학급 등 총 38학급 규모로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시장님 제 서면도 좀 주시겠어요? 태블릿 PC가 정지를 해버렸습니다. 네. 학교 신설에 대한 투자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학령 아동의 증가수입니다. 초등학교 신설은 4,000세대 이상, 중고등학교의 경우 6,000세대 이상 증가 요인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합니다. 공도 지역의 경우 학교 신설에 필요한 세대수 증가, 즉 학생수 증가 요인을 현재 상태에서 충족할 수 없는 상황으로 안성교육지원청은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초중 통합학교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경우는 통합학교 교과 과목 운영 계획이 주요 심사 대상이 됩니다. 지난 2월에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통과하였지만 안타깝게도 5월에 있었던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안성시는 학교 설립의 신청 주체인 안성교육지원청과의 협의를 통해 공도지역 학교 신설의 시급성의 인식을 같이 하고 교육지원청은 초중 통합학교 신설을 재추진하고 안성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투자심사 서류를 다시 작성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학교 복합시설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학교 복합시설은 학교 부지 내의 학생 교육과 지역주민 생활에 필요한 교육, 문화, 복지, 체육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유기적 연계를 맺고 공존하도록 하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이에 안성시는 학교 설립에 도움이 되고 향후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학교 복합시설 설치를 위하여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년 8월 13일 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재 확보된 학교 용지에 교사동, 운동장 등 법적으로 필요시설을 설치하면 복합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시와 교육지원청 간 구성된 학교 설립 추진통합 TF팀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규정에 제한을 받지 않은 지하층 활용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학교 신설의 복합시설은 도서관, 주차장을 비롯한 인근 공도시민청, 서안성 체육센터의 시설과 중복되지 않는 주민 편의시설을 포함하여 연면적 2,600제곱미터 규모로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는 학교 설립을 재추진하기 위하여 의왕시, 화성시 등을 벤치마킹하고 한국교육개발원 전문가와 면담한 바 있습니다. 학부모 지역단체장, 주민, 시, 교육지원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에서는 매주 민간의 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으며 9월 말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중에 학교 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10월 중에 교육지원청에서는 재정투자심사서를 작성하여 협약서와 서명부를 함께 제출할 계획입니다. 11월에는 경기도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가 있으며 2022년 4월에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공동투자심사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 복합화를 통해 학교 신설을 이뤄낸 사례와 안성시의 현 계획을 비교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학교 복합시설을 포함하여 학교 설립이 승인된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 화성시의 경우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으로 계획 수립 단계부터 학교 시설 옆에 복합시설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여주시의 경우 여주 초등학교를 역세권 개발지구 안으로 이전하면서 학교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승인된 바 있습니다. 공도지역의 경우 학교 신설에 필요한 학생수 증가 요인을 현재 상태에서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통합 교과 과목 운영 계획 내실화와
학교 시설 복합화 추진은 물론 시민 서명 운동을 통해 학교 설립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안성교육지원청과 안성시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교육청 투자심사와 행안부 교육부 공동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도 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 해소라는 대전제를 두고 시와 시의회, 교육지원청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 머리를 맞대며 해법을 찾고 다 함께 행동한다면 만족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도지역 학교 신설은 단순히 학교 하나가 새로 세워지는 차원을 넘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하나된 시민의 힘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중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보라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안정열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정열 의원님께서는 질문 방식과 답변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보라 시장님하고 일문일답이 요청되었습니다. 네, 안정열 의원님께서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신청하셨습니다. 안성시의회 회의 규칙 제7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규정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정열 의원님과 김보라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정열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이 시정 질문에 답변해 주신 김보라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계면 평촌마을 주민들이 처음에 요구할 때 시비를 이야기했더니 우리 그때는 지금은 이제 도로 시설과지만 그 당시는 아마 건설과였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 그러니까 지금 과로 얘기하겠습니다. 도로 시설과에서 서관 부서에서 시에 돈이 없다 이렇게 답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아까 유광철 의원님도 자유반원에 앞서 또 우리 우리 반인숙 우리 예결위 위원장님도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안성시에 지금 한 1조 6천억 정도가 있고 예산이 그리고 한 1조 2천억 정도의 예산을 이번 3회 추경까지 사용하는데 나머지 한 4천억 정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사장이 돼 있다고 할까? 이런 실정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속에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얘기가 420억 원 돈이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합개정자금 834억 원 모두 우리가 안성 시민이 급히 쓸 수 있는 돈이 1254억 원이 쓸 수 있는 자금이 있는데도 돈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서에서 상급 도로 공사 시 선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선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선례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하면서 선례를 남긴 곳이 이제 아까도 또 나왔지만은 공도 태산 산수아파트 방음벽 공사 100억 원이 6대 4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40억을 부담하기로 했어요. 근데 요번에 뭐 23m가 6m가 늘어나서 또 이 고도 이 저기가 뭐 높이가 뭐 16에서 19m인가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사업비가 29억이 늘어나서 요번에 승인을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 안성시가 부담하는 총 사업비가 69억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거 선례를 남긴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 김보라 시장님이 남긴 게 아니라 뭐 시장님이 이렇게 남긴 거지만은 하여간 우리 시비가 69억이 이제 다시 재투입이 됩니다. 다음은 공도지역 초중 통합 신설학교 내 학교 복합시설 설치 82억 동의안 통과. 이거 저희들이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선례가 남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안성시에 학교를 지으려면은 교육청에서 요구하면은 우리 시비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요구하면 또 예산을 줘야 한다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왜 서부권에는 사업 선례를 남겨도 되고 왜 우리 동부권에는 그 민원인들이 그 통로암고 2억짜리 해달라고 지금 박스가 5개 박스 중에 한 박스를 지금 못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럼 해주면 될 텐데 시장님은 자꾸 이제 설레 이렇게 이제 말씀해줘가지고 답을 주셔서 제가 다시 보충 설명을 해놓은 건데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선례 때문에 불가하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원 구간은 농로폭이 3m이고 통로 암고 확정만으로 2차선 도로 기능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평촌마을 통로 암고를 지나면 통로 암고를 지나면은 동신리 일반 산업단지 40만 평이 2회 추경에 타당성 용역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의 산업단지가 확장되면은 통로 암고가 지금 우리 평촌마을 주민들이 6m를 요구했는데 6m가 아닌 10m 이상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일중면 통로 암고를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 당시는 80년대 후반, 85년대, 제가 기억은 85년도에 아마 준공이 떨어졌는데 그때는 저희들도 잘 몰랐어요, 거기가. 왜냐면 길이 좁으니까 그 당시 이제 먹기 살기 어려우니까 그냥 다니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암고 떨어지는 대로 아무 불편 없이 지나오다 보니까 지금 한 35년, 얼추 이제 40년이 돼 가다 보니까 많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일중에서도 이거를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서부터 계속 이거를 요구해 왔습니다. 게다가 한 어느 정도 선에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보니까 한 100억 정도가 이게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우회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한 100억 정도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정말 100억 들어가면 일주면 분들이 그건 너무 시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포기를 이제 한다 이런 말씀을 한번 제가 이제 듣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번에 저는 우리 시장님이 두 군데를 이제 타당성 용역을 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러면은 용역이나 한번 받아보자. 정말로 100억이 들어가나 20억이 들어가나 이렇게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평촌마을 통로 암고는 2억 정도가 이제 소유가 되는데 저도 한번 이제 국민권익위 일단 한번 갔었어요. 갔더니 국민권익위에서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있다 보니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날 국민권익위에서 도로공사로 1억 대시오. 또 우리 시에다가 1억 대시오. 그러니까 우리 시는 1억 될 수 있다. 도로공사는 가 상의해본다. 이러다가 나중에 제가 보기엔 이제 무산된 거로 알고 있는데,
사진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자료. 이게 어디냐면요, 일중면 그 고을리 그 대구역 정리요. 지금 여기 평천마을 같은 데는 소구역 정리요. 그러니까 농정리를 지금은 우리 노령화 시대에 되고 기계가 원래 크다 보니까 그전에는 900평을 잘랐어요. 900평. 그러니까 느마지기 반 쉽게. 근데 지금은 3,000평 이상을 자르는 데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3,000평을 자르면서 도로, 농로가 다 6m, 8m입니다. 여기 안 가보셨죠? 네, 이런 그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지정리 저기가 확대돼서 다 이제 6m, 8m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네, 보계면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계면 이번에 이제 민원 나온 게 지금 여기에 어디서 본 거냐면은 저기가 평천마을에서 홍익 아파트 보이는 게 홍익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홍익 아파트 그 사이에 지금 양쪽에 네 군데는 지금 통로암고가 4.5m에 64m로 돼 있어요. 지금 4개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건 여기만큼이라도 중간만큼이라도 우리 6m로 해달라.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금 공사를 못하게 그분들이 지금 해놓은 겁니다. 일 대단한 거예요. 나머지 그냥 공사를 다 했는데 여기 못하게 할 정도면은 그분들도 몇 년 동안 고생 엄청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요, 4.5m, 64m 이 통로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암거가 아니라 제가 생각에는 터널이에요, 터널. 64m 엄청 긴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엄청 많이 이제 우리 농민 간에 또 다른 우리 주민 간에 이게 이제는 통로암 거를 서로 이렇게 먼저 이게 입구를 대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걸 밀어제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만나면은 싸움 벌어지고 여러모로 불편상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사는 아직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8월 10일 날 보니까 시에서는 다 정리를 이렇게 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이제까지 이제 버스를 지금 2억짜리 버스는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을 투자하면은 가능한 거고, 2억을 투자 못하면 버스는 지나가면은 이제 버스가 되돌아오지도 못하고, 이 다음에 뭐 1,000억이 들어갈지 2,000억이 들어갈지 그거는 미래에 이제 맡길 거를 이제 생각 들고,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분들하고 시장님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실 때 시장님은 미래는 생각하지 말라. 현실에서만 얘기하자. 이렇게 현실에서 얘기하자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런 거를 우리 시장님한테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 선례에 대한 부분과 그 향후 확장 가능성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앞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안정열 의원님께서 뭐 사진까지 준비하시고 다양한 사례들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민원인을 제기하신 분들하고 만났을 때도 다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일단은 그 민원인들이 제기하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 안정열 의원님, 유광철 의원님, 반인수 의원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시가 세수에 비해서 세출이 적은 거 아니냐, 그동안 너무 돈을 쓰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안성시가 새로운 사업이나 또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들어오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 절차를 밟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이렇게 들면서 급격하게 이렇게 세수에 비해서 세출이 증가하기 어려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 예년에 지출됐던 세수
세출들도 다소 이제 감소한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의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고 우리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전 절차가 마무리된 우리 사업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공사도 들어가고 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집행이 되면서 세출이 점차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로시설과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해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약간의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그 답변은 잘못됐다고 시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2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아니 1조 6천억 정도 되는 예산 규모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데 안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다고 해서 원칙에 맞지 않은 사업을 하지도 않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필요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또 다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시급하냐라고 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획적으로 전체 속에서 그 사업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와 관련돼서는 미래에 개발되면서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은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미래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확장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통로 암거를 확장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 안성시가 도로와 관련돼서는 5개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5개년 계획을 갖고 중앙정부도 5개년마다 도로 시설과 관련된 계획을 갖습니다. 그거는 5년 동안의 개발 계획 속에서 도로를 미리미리 우리가 확장할 필요하면 확장하자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구간은 현재 우리 안성시가 5개년 계획 속에 도로 확장 계획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도로 확장 계획 5개년에 있지도 않은 거를 확장될지도 모른다고 해서 통로를 넓히는 것은 우리 시의원님이 얘기하시는 항상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전제 조건들 계획을 가져라라고 하는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례와 관련돼서는 태산아파트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합의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좀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시의회에서 당연히 심사숙고하셔서 도로공사나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는 게 맞지만 민원이 심각하고 또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시의회에서 6대4로 이야기를 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태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번 건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아니면 도로공사가 5대5라도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시에서는 그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태산아파트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5대5라도 분담을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나 도로공사에서 봤을 때는 5대5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불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난 부분입니다. 근데 시가 100% 6대4 태산아파트도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100% 도로공사가 해야 될 일들을 시가 만약에 하는 선례를 또 남긴다고 하면 태산아파트 선례를 우려하시는 것처럼 더 큰 문제가 발생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이 제2경부고속도로 횡단보도와 관련돼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안성시가 제기한 민원인들이 제기한 모든 부분들을 다 수용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일부 저희 시가 그리고 민원이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타당하다라고 하면 부분적으로 수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과 관련돼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은 국민권익이나 도로공사의 판단도 저희가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도 초, 중 통합학교 말씀하셨는데요. 교육지원청이 당연히 100% 학교 설립을 해야 되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시가 어떠한 부담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경우는 도로공사가 통로 암거를 100% 부담해야 되는 것과 다른 경우로 교육청 기준에 의하면 공도 초중도 학교는 설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교육청 기준으로는 안 되는 것들을 새롭게 저희가 시도하기 위해서 분담을 일부 하는 거고요. 이거는 현재 동부권에 있는 학교와 비교했을 때 공도에 있는 초등학교가 교육 여건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지금 현재 한 학급에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학급 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 시설, 뭐 체육관이라든지 시청각실이라든지 이런 게 1인당 면적수가 공도에 있는 초등학교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의 교육 환경의 균형을 맞춘다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 안성이 인구를 계속적으로 늘리면서 개발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신설되지 않으면 아파트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 공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교육 협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신설되지 않으면 어쩌면 앞으로 추가로 들어서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학교 때문에, 특히 중학교 아이들의 학교 때문에 아파트 개발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 시가 일부 부담을 하려고 한 상황으로서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통로 암고하고는 좀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심리 개발이라든지 이후에 그 동부 지역의 발전 때문에 차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돼서는 저희도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그래서 보계면 내방리와 가사동을 연결하는 농어촌 도로 리도 207호선을 신규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법정도로 중에서 13개의 리도는 지금 2차나 그다음에 4차로로 가능한 지금 그 암거들이나 교량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 3개의 농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횡단폭이 넓은 다른 이 법정도로하고의 거리 간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란 판단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시장님 답변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저도 6기 때 태산 산수 아파트가 이제 방음벽이 없어서 좀 시끄러워서 우리 그 도로공사 6대4 한 거 저희들 이제 동의해 줬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왜 드린 거냐면은, 우리 시장님은 그냥 서부권에만 그냥 다 이제 이 예산을 지금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민청 300억 원 우리 공약을 해줬는데 400억에서 또 우리 의원님이 400억 들여서 해놓은 건 좋은데 그 주차장이 협소해서 안 된다. 그러면 주차장까지 확보하다 보면 80억 정도 되면 한 500억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안 된다. 공덕분들이야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렇지만은 또 우리 우리 학교도 그래요. 학교도 사실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줘야지 시가 사실 투자하면 안 되는데,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좀 변화가 있는 이런 저기에서는 좀 선례가 남더라도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불만이 있지만은 그래도 학생들이나 이런 저기로 해서 동의했습니다. 사실은 찬반 가릴래다가 그냥 우리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우리 서부권에만 유난히 투자를 했느냐. 서안성 체육센터 맨 처음에 160억부터 시작한 게 지금 370억에다 요번에 20억 올라오고 해가지고 이거 한 400억 들어갔어요. 또 엊그저께 물품 모자른다고 해가지고 또 물품 또 사주고 이랬는데 정말로 우리 지금 동북권 의원으로서 답답합니다. 서부권 의원님들은 네 분이고 우리 동북권 의원님은 3분이라 그래서 그런가? 그건 안타깝고, 지금 우리 마을 단위로 가보면은 지금 그 아스콘 포장 안 돼 있는 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회의에다 그랬어요. 29억 태산 아파트, 산수 아파트 늘어나는 예산, 그 29억이면은 아마 보게면 마을 동네 전체 아스콘 포장을 다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태산 아파트 내가 어제 물어보니까 1000세대인가 몇 세대라고요? 보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00세대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거로 봐서는 어디 저기 뭐 좀 잘 저기 사는 데는 좀 뭐 특혜를 주는 것 같고, 우리 뭐 시골 뭐 저기 마을들은 그냥 뭐 그냥 적당히 그냥 살으시고 이런 그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입감이 이렇게 이제 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에서 사실 뭐 2억 뭐 시장님 생각하기에는 뭐 우리 안성시가 재정이 지금 뭐 1조 6천억인데 뭐 많은 돈은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 운동기구 어디 저기 그 운동장 우리 우리 그 자연 아니고 우리 그 바닥재 보수 한번 안 해주면은 보수했는데도 한 5, 6억 들어가잖아요. 축구장 그 뭐 바닥 보수해주는데도 한 5, 6억 들어가는데, 그거는 좀 축구인이나 이런 우리 전 체육인들을 위해서 해주는데, 이런 데 같은 데는 지금 이제 아마 일죽이 난리 날 거예요. 왜냐면 앞으로 일죽이 이거에 그냥 피를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은 어떤 순위를 해가지고 또 우리 시장님이 또 다음에 또 재선하실는지 3선하실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일죽에서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금 화곡리하고 장암리 터널은 아마 뚫게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사실은 이거야 여적 논낸다라면은 우리 안성시 공무원님들은 일을 안 했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이 평촌마을도 맨 처음에는 그 도로공사에서 여기 농로 확장 포장 공사 계획이 있느냐 그렇게 왔었어요. 여기에 농로 포장을 6m를 할 수 있는 그런 무슨 계획이 있냐니까 아니 당연히 없다르죠. 그때만이라도 그러면 농어촌 공사나 이런 데고 해서 야 여기 그럼 대구획 정리를 해서 야 여기 그러면 6m 대구획 정리하면 아까 보다시피 6m가 나오니까 그냥 클릭해서 하자. 그러면 뭐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이제 물 건너갔지.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뭐 이제 매달리는 게 이제 시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에서는 뭐 설레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설레가 뭐 없는 것도 아니고 설레도 있고 또 이런 사항은 아까 학교나 우리 태산 그 산소 아파트하고 다 비스무리한 유사 그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래도 앞을 내다봐서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세종간 이제 고속도로 때문에 아마 이제 나들목이라 경쟁이 좀 발전을 할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제 그 일죽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호국원이 있고 유토피아가 있고 우성공원이 있고 잠들어 있는 그 분이 1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명절 이번 명절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금지를 했잖아요. 코로나 그 전에는 일주년 전체가 다 주차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장암리, 화곡리 그 고운방처 이 통로 안거를 가려 보면 우선순위로 그냥 뭐 정말로 그냥 뭐 마음 약한 사람도 있고 뭐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드신 사람도 있잖아요. 드신 사람들은 그냥 차를 먼저 머리를 들이대. 그리고 들이대면은 출발하면 그냥 뒤에서 따라오는 거라면 끊기지 않아.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까봐 제가 이제 사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좀 뭐 설레 하지 마시고 잘 좀 판단하셔가지고 그분들 뭐 주민들 꽤 많으신 양쪽 뭐 복거리 또 이쪽 평촌 뭐 이런 그 주민을 또 동부권을 또 생각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관찰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간 두서없이 이야기를 한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하여간 답변 고맙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더 해도 될까요? 예. 네네. 그 우리 이제 서부권에는 시가 관심을 가지고 많은 투자도 하고 하는데 왜 동부권은 그렇지 않냐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들 많이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시가 동부권에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부권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서부권은 그동안 해준 게 너무 없다가
공도 시민청 하나 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동부권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지역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상수원을 확보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상수원 지금 공사와 관련돼서 동부권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많은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농촌 협약을 농림부에서 선정이 되면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국비 300억 또 시도비 포함해서 최대하면 한 430억 정도의 규모로 축산이나 그다음에 일죽을 중심으로 해서 커뮤니티 센터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공도 시민청 수준에 준하는 시설들이 일죽면에 하나, 축산면에 하나 이렇게 생기는 거고요. 지금 삼죽면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기반 뭐 이렇게 조성 사업으로 해서 지금 둘레길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CEO님들께서 동부권에 계시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도시가스와 관련돼서도 사실은 그냥 시가 지원하지 않으면 이 도시가스가 동부권으로 확장되기 어려워서 동부권 중심으로 도시가스 확장 예산도 지금 편성을 해주셔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북쟁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호수관광도 사실은 동부권에 있는 천혜 자원들이 활용이 되면서 동부권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개발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저희가 금북정맥은 120억 원을 들여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죽산의 7연산부터 시작을 해서 서운산이 일부 들어가긴 하지만 뭐 금강 호수라든지 대부분의 공부권에 치중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보계면 일대하고 그다음에 죽산 3죽 1죽의 물류 상업 주거 복합단지에 대한 연구 용역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부권의 보계면하고 그다음에 일죽 죽산 3죽에도 지역의 일자리하고 상업이라든지 주거 단지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부권 서부권을 나눠서 절대 시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동부권은 시가 시비를 들여서 공영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서부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이 계속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민간의 개발 수요들을 조금 더 계획 있게 만들어 갈 것인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에 더 치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이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이렇게 갈등이 되는 게 아니라 양쪽이 각각의 특징을 살려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저희 안성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오해 없도록 이렇게 잘 이야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열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발전 방향이나 특히 동부권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오늘 해주신 말씀은 저희가 앞으로 시정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지역구가 이제 4군데에서 이제 8군데로 이렇게 늘다 보니까 우리 의장님 또 우리 반 위원장님 우리 사실은 시장님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같이 이제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저희들도 뭐 일죽에서 서운면 가려면 1시간 걸려요. 뭐 그것도 우리 시장님은 그래도 이제는 누가 이렇게 이제 모시고 다니지만은 우리는 그냥 뭐 차 끌고 왔다 되면 될 때도 없고 어떨 때 보면 하여간 좀 애로사항 이런 적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또 옆에서 또 민원 놓으면은 저희들도 해주지는 못하고 또 한 번 이렇게 또 먹으면은 니들 뭐 하는 거냐 일도 제대로 못해서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언론에는 뭐 서부권에는 체육센터니 뭐 여러 가지 뭐 시민청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뭐 본 의원도 그런 좀 말씀 아니 제 얘기가 이제 나올 기도 했는데 하여간 뭐 시장님 말씀대로 뭐 다 같이 골고루 잘 사는 안성시를 만들어내었죠. 하여간 고생하셨고 하여간 서 잃고 외양간 곤치지 마시고 잘 좀 하여간 연구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들어가세요. 간단하게 하는데.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기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상정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으므로 제19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